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도내 해안가와 유원지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강릉 경포와 안목, 동해 망상 등 해안가에는 다소 포근한 날씨 속에 연인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줄을 이었고 주요 유원지와 국립공원에도 사람들이 찾아와 끝나가는 연휴를 아쉬워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차역과 터미널에는 막바지 귀경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울 양양과 영동 등 고속도로에는 오후 들어 통행량이 늘면서 일부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도내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 발생한 가운데 내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연휴가 시작된 지난 11일 철원에서 종교시설 207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30대 2명과 10대 1명이 확진된 가운데 속초 2명, 횡성 1명 등 모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12일에는 2명, 13일에는 서울 중랑구 확진자와 접촉한 고성지역 일가족 4명 등 5명이 확진됐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춘천에서 1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지만 방역 경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각 시군이 지역 화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종이형에 이어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하고 10%의 할인 혜택으로 시민들의 사용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사랑 상품권이 이제 종이에 이어 카드로도 출시됩니다. 원주시가 조폐공사와 협약을 맺고 2월 말 유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첫 발행된 원주 상품권은 소금산 출렁다리가 있는 간현 관광지를 중심으로 유통돼 왔고 지난해에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원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원주 상품권은 2년 반 동안 24억 원이 환전됐으며 현재 가맹점은 1,600여 곳입니다. 이에 비해 강릉 상품권은 지난 1년 동안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979억 원을 판매했고 가맹점도 10,000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차이 중 하나가 원주는 종이, 강릉은 카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에 원주시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원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내놓았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금액을 미리 충전해 쓰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체크기가 있는 업소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10,0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한 달에 한 사람이 4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고 연간 400만 원까지 가능한데 10% 할인 혜택이 주어져 36만 원을 내면 40만 원이 충전됩니다. 할인 금액 10% 중 8%는 정부가, 2%는 원주시가 부담합니다. 대형마트와 유흥주점, 복권방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모바일 상품권이 함께 도입되지 않아 인터넷몰이나 지역 배달앱 등도 결제가 불가합니다. 원주시에 소재한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서비스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연말에 3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형 상품권 유통 이후에 점진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당장 가맹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8% 지원책 유지 여부가 할인율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카드형 지역화폐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도구를 이용해 고래를 의도적으로 잡는 포경은 금지하고 있지만 그물 등에 우연히 걸린 고래를 잡는 혼획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혼획되는 고래 개체수가 늘고 있는데 자원보호와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혼획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강릉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통발어구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무게 2.7톤의 이 밍크고래는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수협 위판을 거쳐 6,05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성 문암해변 앞바다에서도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4톤가량의 이 밍크고래도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1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이처럼 어민들이 설치한 그물이나 어구에 고래류가 걸려 죽는 혼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75마리였던 국내 혼획 고래 개체수는 2018년 1,285마리, 2019년에는 1,960마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징어류가 많이 분포하는 연안이나 대륙 사면 쪽에 그 고래가 좀 집중 분포를 하고 어구 설치 장소와 그 돌고래가 주로 분포하는 장소가 그 이렇게 중첩되기 때문에 혼획이 발생하거든요. 환경단체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의 자원 보호가 어려워질 거라며 혼획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혼액으로 매년 그물에 걸려서 죽어가는 고래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가만 내버려둘 경우에는 한국 바다에서 살아가는 고래들은 그물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 수산물의 원활한 미국 수출을 위해서도 혼획 저감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해 오는 2023년부터 혼획 비율이 높은 나라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래류 등의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미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수산물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수산당국은 고래의 이동 경로에 그물 설치를 억제하도록 하고 탈출구가 있는 그물과 어구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량된 그물을 사용할 경우 어획량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어민들이 많아 설득이 관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릉시 사천면의 한 야산에서 수렵인이 잡은 멧돼지 한 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곳은 지난 1월 양양군 현난면의 발생 지점에서 13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당국은 반경 10km 안에 있는 양돈농가 9곳의 돼지 25,350마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사례는 모두 579건입니다. 원주와 횡성 지역 10명의 연쇄 감염이 발생했던 횡성 모 병원의 코호트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횡성 병원의 연쇄 감염은 외출을 다녀온 간병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입원 환자와 간병인, 직원과 그 가족 등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호트 격리자 59명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돼 2주간의 격리를 해제했으며 오늘부터 응급실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한편 병원의 첫 확진자였던 횡성 15번째 환자는 치료 중 어제 숨졌습니다. 기업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도내 사업장의 83%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도내 11만 9천여 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3% 수준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돼 법 시행 직후 도내 사업장의 0.9%만이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서울 강릉 KTX 개통으로 국도와 지방도 교통량이 급감하자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도로 1,112km를 조성해 국도 주변 경기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1구간은 강촌 IC와 인제를 잇는 호수 드라이브길, 2구간은 설악산 드라이브길, 3구간은 북양양 IC와 평창 IC를 잇는 높은 고개 드라이브길로 조성하는 등 7개 코스로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을 모두 연계한 관광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판매, 경관 개선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